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도면 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모델 뷰, 그 다음에 투상도, 그 다음에 표준삼도, 그렇죠? 그 다음에 뷰 팔레트 잠깐 사용해 봤죠. 그리고 이 옵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뷰에서 실제 치수와 투영 치수의 차이점. 실제 치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D 뷰 있죠. 등각보기란지 디메트릭 뷰, 트리메트릭 뷰에서 치수를 기입할 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표준도 같은 경우에는 투영 치수를 쓰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좌는요, 저번 시간에 제가 빼먹고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 위주로 쭉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설명할 때 단면도 같은 데 보시면 색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분홍색이고 어떤 데는 뭐 파란색이고 어떤 데는 흰색이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의외로 질문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색상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3D 영상의 표면색은 면색과 바디색으로 제어를 합니다. 저는 일단 녹색과 핑크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내부색 있죠. 내부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파일 색이 있고, 그리고 조명빨이 있습니다. 조명색. 이거는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표면색은 이제 면색과 바디색으로 제어를 하고, 내부색은 파일색하고 조명색으로 제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실제 모델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일 새 파일 하죠. 파트 템플릿으로, 이게 없으신 분은 그냥 템플릿에 파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윈민의 스케치 하죠. 사각형, 요거 왔다 갔다 할 때는 A키 누르면 되죠. A. 자, 중심 사각형으로 하나 그리죠. S키, 치수, 여기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은 한 60 정도로 할까요? 그 다음에 D 하고 OK 하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선택된 상태에서 돌출하겠습니다. 자, 위로 한 50 정도 할까요? 50도 크네요. 40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D, OK. 그 다음에 yes, 필렛 처리하죠. 요 모서리 네 군데. 저는 10으로 하겠습니다. OK. 다시 한번 필렛 처리, 요 모서리. 저는 3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5 정도로 할까요? 예, OK. 자, 그 다음에, 스케치에서요. 3D 스케치 하나 그릴까요? 예. 뭐 2D 스케치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이선, 요 미들 포인트에서 요 미들 포인트까지. 자, D, OK. 하고 빠져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요. 피처에서 구멍 가공 마법사로 구멍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카운터 포 타입으로 케이스 구멍 붙이 볼트 뭐 M10짜리 정도 쓸까요? 관통을 하겠습니다. 위치, 셀 스케치, 요 선상에 콕 찍으시기 바랍니다. 면상이면서 선상에. 오케이. 아이고, 이런 점이 선택이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위치 점을 가지고 이미 면상에 먼저 찍고요. 점 찍는 작업은 끝났죠. ESC 요 점하고 요 선하고 일치 구속을 주겠습니다. 됐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멍 뚫죠. 이번엔 카운트 포 타입으로 할까요? 예, 뭐 둥근 M 얼마짜리 있죠? 최대가 8짜리 있네요. 8짜리로 하죠. 관통을 하겠습니다. 자, 위치 똑같이 요 면상에 한번 찍고요. ESC 요 선이랑 일치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자, 두 개 찔렸죠? 조금 옆으로 옮길까요? 예. 자, 좋습니다. 스케치는 숨기도록 하죠. 일단 면에다가 한번 색깔을 줘보겠습니다. 면 단위로 색깔을 줘보죠. 요 면에서 우클릭 탄젠시 선택. 그러면 표면 탄젠시한 면들만 선택됐죠. 다시 한번 빈 공간에서 우클릭. 여기서 면색, 요거는 피처색, 요거는 바디색, 요거는 파일색입니다. 자, 면색은 저는 명청색으로 요 정도로 주죠. 오케이. 됐죠? 녹색. 자, 바디색을 한번 줘보죠. 요 바디 있죠. 우클릭 또는 그냥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바디. 자, 바디 색깔은 제가 뭐로 주기로 했죠? 핑크색. 네, 핑크색. 이 정도로 주죠. 오케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표면색입니다. 표면색. 자, 그 다음에 내부색 있죠? 파일색.
파일색, 여기서 우클릭, 여기서 요 파트, 결국은 이 파일 전체에 대해서 색깔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주겠습니다. 정확한 파란색을 줘볼까요? 255, 0, 0 주면 되겠죠? RGB 색상이죠. 000이면 뭐죠? RGB 색상. 세 개의 색을 조합하면 결국은 000이면 흰색인가 깜정색인가요? 깜정색이겠죠? 네, 한번 해보죠. 뭐 255, 255 주면 흰색이네요. 자, 그러면 물감을 3개 섞으면 뭐가 되죠? 저 RGB 색상이 나타난 빛의 색깔이죠. 빛 색깔이니까 이 색상을 다 조합하면 흰색이 되고요. 다 없애면 뭐가 되죠? 검정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검정색. 저는 여기 부분만 파란색만 25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순수한 파란색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면 단위로는 파란색을 주고, 그 다음에 바디 단위로는 분홍색을 주고, 파일 단위로는 파란색을 줬습니다. 근데 어떤 물건이라는 것은 어떤 조명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다 틀리죠. 여러분이 백색 형광등 밑에 있는 경우하고 노란색 형광등 밑에 있는 경우하고, 그렇죠? 실제 색상이 보이지는 색상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기에서요, 조명 카메라 속성 간접 조명 있죠? 이게 조명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색 편집하셔가지고요, 조명빨은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보라색 이 정도로 하죠. 확인. 지금 보라색 조명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녹색이, 자 볼까요? 흰색 조명빨 아래에 있는 거랑 보라색 조명빨 아래에 있는 거는 살짝 느낌이 다르죠. 두 개의 색상의 조합에 의해서 색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밝기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0.5 이렇게, 그렇죠? 기본값 0.3으로 하겠습니다. 일로 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밝아지죠. 0.3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본값 끌 거냐 켤 거냐 이런 얘기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표면색이라는 것은 면색하고 바디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색은 파일색하고 조명색인데,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실제로요, 컨트롤 S 제가 저장해 드리죠. 자, 테스트 박스라고 하고요, 파일에서 새 파일 도면을 하나 생성을 해보죠. 가장 쉽게 도면을 생성하는 방법은 뷰 팔레트에서 파일을 선택하고요, 요거는 뭘까요? 땡땡땡은 찾아서 파트너 어셈블리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죠. 현재 열려있는 파일은 요 목록에 뜨게 됩니다. 그렇지만 열려있지 않는 파일이나 단품이나 어셈블리 파일을 도면화시키고 싶으면 누르셔가지고 파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새로 고침이고요, 요거는 뭐 당연히 X죠. 자, 자동으로 됐죠. 자, 그러면 확대해서요, 저 윗면 있죠,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나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기 방식을 X 누르시고요, 보기 방식을 요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고품질을 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표면색하고 바디색이 다 보이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요, 단면을 쳐보면 확인이 구별이 됩니다. 단면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단면도 배우실 거예요. 혹시나 그때 가지고 왜 이런 색깔이 이렇게 나오냐고 묻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자, 단면도, 자, 수평부터 먼저 칠까요? 원점 클릭하고 OK 한 다음에 이쪽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K 하죠. 그 다음에 수직 단면도 한번 쳐볼까요? 수직 여기 찍고요, OK 한 다음에 옆에 클릭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냥 투상도를 이 뷰를 클릭한 다음에 옆에다가 하나 찍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요 뷰에다가 제가 스케치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뭐 사각형 원을 하나 그릴까요? 여기 갖다 대면, 마우스 갖다 대면 주황색 테두리가 생기죠. 분홍색 테두리인가요? 예, 그거는 이제 이 뷰 안에 지금 스케치를 그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점에서요, 요렇게 대충 클릭 하나 그리고요, 원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상태에서 도면 부분 단면도 하시고 깊이는 요 원까지 치겠다 이런 얘기죠. 원의 중심까지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실히 구분되죠. 이렇게 일반 품질화 테두리 보입니다. 이 고품질하면 선이 안 보여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고쳐주면
고쳐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일단 일반 품질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칙칙하게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왜 그렇죠? 조명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빨 때문에. 순수한 녹색이 아니라 녹색하고 보라색이 섞여가지고, 파란색도 파란색하고 보라색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조명빨을 빼보겠습니다. 조명빨을 보기에서 속성에서의 간접조명, 색변집. 보통 여러분이 조명바를 켜지는 않죠. 네, 하고요. 오케이 했습니다. 컨트롤 S 저장했습니다. 지금 흰색 형광등 밑에 이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탭 오셔가지고 찍고요. 다시 한번 다른 걸 했다가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조금 더 밝게, 그렇죠? 밝게 펼쳐야 되는 겁니다. 닫을까요? 네. 다른 걸 했다가 이렇게 하면 밝게 표시되죠? 얘가 좀 어둡죠? 얘도요. 다른 걸 했다가 찍으면 밝게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조명빨이라는 것은 결국은 조명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 요거를 보시면 이제 확실히 구분되죠? 보시면 결국 뭐라는 얘기야? 일단 조명빨은 이제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파일색을 주지 않고, 이 파일색을 주지 않고 조명색만 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가 다 보라색이 됩니다. 이 파란 부분이 보라색으로 표시될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보죠. 자, 지금은 일단 여기 조명색이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색상은 뭐로 보입니까? 내부 색상은 파란색으로 보이죠. 이게 내부 색상입니다. 그럼 면색은 제가 임의적으로 준 면색 있죠. 그 부분 면 있죠. 녹색 일부분 면에 대해서만 줬죠. 그럴 때는 녹색. 안 준 부분 있죠. 안 준 부분은 핑크색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요. 자, 정리하자면 표면색은 면색하고 바디색으로 주고, 그리고 내부색은 재질이 있는 요 안쪽 내부색은 파일색하고 조명색, 사실은 이제 파일색이죠. 파일색입니다. 파일색 가지고 제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파일색을 주지 않고 조명색만 줘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보라색으로 표현되어야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탭 이쪽에 오셔가지고 우클릭 할까요? 예. 여기서 파일색 있죠. X 파란색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서 조명 간접 조명을 원래 보라색 있죠. 확인 오케이 했습니다. 컨트롤 S 저장하고요. 이쪽에 와서 얘를 찍고 다른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명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표면에만 미쳐야 되는데 내부에 다 미치죠. 그렇죠? 결국은 순수한 보라색보다는 보라색하고 흰색이 약간 조합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명바를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컨트롤 탭이요. 보기죠. 여기서 조명의 강도 있죠. 강도에 따라서 일로 할까요? 오케이. 컨트롤 S 넘어오셔가지고 얘 찍고 다른 뷰로 했다가 다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완전히 조명이 보라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맞죠? 순수한 보라색으로 다 표현해 볼까요? 이쪽에서 그렇죠? 이거를 아예 0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 저장하시고 이쪽에 넘어오셔가지고 얘 찍고 다른 걸 했다가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라색 표현되죠. 너무 칙칙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얘하고는 또 틀리죠. 그렇죠? 순수한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재질 내부의 색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 그냥 핑크색으로 보이죠. 얘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바디색 표면색이 핑크색이 표면색이 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속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민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정리하자면 보기에서 조명색은 바꾸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웬만하면 조명색은 흰색 그대로 원리값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일 자체의 색상보다는 바디색하고 면색을 바꿔 쓰시기 바랍니다. 알죠? 너무 어둡게 되어 있네요. 0.3으로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요. 저장 컨트롤 S 하시고요.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다른 걸 했다가 다시 이렇게 다른 걸 했다가 다시 이렇게요. 얘도 다른 걸 했다가 다시
이렇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전체가 이제 잘리는 경우니까 결론적으로는 바디 색상보다는 바디 색상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디 색상을 주지 말고 면색을 주는 게 낫죠. 그럼 이쪽에서요, 제가 바디 색상 있죠, 제거를 하겠습니다. 핑크색을 X 저장하시고요, 이쪽에 넘어오셔가지고 보면 흰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했다가 다시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면색 단위로 주는 게 가장 헷갈리지 않죠. 구멍에 대해서는 나는 핑크색을 줘보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오셔가지고 요 구멍 있죠, 얘랑 얘랑 두 개죠. 얘에 대해서만 우클릭 하셔가지고 면색을 핑크색으로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장 넘어오셔가지고 다른 걸 했다가 다시 한번 보죠. 얘도 다른 걸 했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얘도 어떻습니까? 근데 얘는 그래도 이 색에 따라오질 않죠. 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얘는 잘 따라오는데 얘는 안 따라옵니다. 언젠가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품질에도 그렇고 고품질에도 그렇죠. 그렇죠? 조금 언젠가는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리드웍스가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쓰는지, 아니면 그렇죠? 오케이 누르죠. 다시 생성하니까 또 되네요. 이런 죄송합니다. 금방 욕 나올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거 업데이트하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면 이 말이 이제 맞는 거죠. 예, 면색은 이제 표면색은 면색하고 바디색으로 제어한다. 내부색은 파일색 또는 조명색,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제어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색상 관련된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시트를 다 닫고요. 자, 나머지 것도 계속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뭐 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져오면 자동적으로 이제 나머지 투상도가 이제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이 투상도 자동 시작이라 어디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동으로 이렇게 쫓아다니죠. 이렇게. 그건 왜 그럴까요? 뷰 팔레트에 보시면 여기 투상도 자동 시작이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꺼버린다 그러면 하나만 가져오면 그 하나만 이렇게 쫓아오겠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가져오는 과정에서 다 좋은데 요거는 이제 일단 끄겠습니다. 근데 가져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느 파일 하나를 가져오잖아요. 뭐 우측 면들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가져오는 순간 이미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이게 우측 면들 하나만 가져와서 그런가요? 지우고요. 가져오면 이렇게 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제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여기서요, 새로 업데이트 할까요? 자, 윗면들 하나 가져온 다음에, 그렇죠? 윗면들 하나 가져온 다음에 나머지 거를 이제 가져오시다 보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게 따라다니죠.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죠. 위아래로 잘 붙죠. 그렇죠? 위아래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거를 없애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움직이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렬 기능이 꺼지면서 가져옵니다. 우측면 더 얘를 가져와 볼까요? 취소하고요. 이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우측 면도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달라붙죠. 제일 마지막에 한 뷰에 따라붙네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움직이면, 그렇죠? 마우스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자, 후면을 가져오고 싶어요. 처음부터 컨트롤 키 누르지 마시고요. 이거를 왼쪽 버튼을 누른 채 쭉 드래그 하다 보면 어디 붙죠. 자, 그럴 때 컨트롤 키 누른 채 이렇게 움직여서 손을 놓으면 뷰 정렬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게 가끔씩 필요합니다. 자꾸 정렬 쫓아다니서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렬하셔가지고 수평 정렬, 그렇죠? 이렇게 하셔 이 뷰를 찍으면 또 정렬이 되겠죠. 그렇죠? 자, 원점 말고 중심의 수평 정렬 할까요? 이렇게.
정렬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정렬 기능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색상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드래그 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그냥 팁으로요. 요 눈금자가 계속 보이는데 눈금자 없애고 싶어요. 그럴 때는 보기 가셔가지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눈금자 체크해 주시면 눈금자가 안 보입니다. 자,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눈금자는 꺼놓고 작업하겠습니다. 다시 키우고 싶으면 인터페이스 눈금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눈금자를 꺼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외형선과 관련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이 선 굵기를 좀 못 바꾸냐고 자꾸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만 보죠. 자,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도움홈에서 선형식 켜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클릭 하셔가지고 도구에서 선택 필터 켜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시죠? 외형선만 선택하고 선 요거 누르시고요, 이렇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형선만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 굵기 0.35로 하겠다. 여기서 색깔 저는 분홍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선 종류 뭐 점선 해볼까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반드시 이걸 끄시기 바랍니다. 선택 필터 이제 해제해보면 자, 이렇게 표시되겠죠? 근데 이거는 요 방식에서는 잘 되는데 요 방식으로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요 방식 요 세 개일 때만 지원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자, 이거를 레이어에 옮기며 바뀌는 거 아니냐 생각하세요. 도움홈에서 레이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레이어가 몇 개 있죠.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이 좁으니까요, 이렇게 보죠. 자, 요거 누르시고요. 자, 이 외형선 있죠. 외형선, 이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옮겨 볼까요? 그러면 요거 눌러진 상태에서 얘 선을 선택하고요, 여기서 외형선 레이어로 옮기겠습니다. 자, 됐죠? 해제하시고요, 찍어보세요. 외형선 없으면 가나요? 안 가죠 이거. 그렇죠? 자, 그럼 얘 찍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외형선으로 가 있죠. 그럼 외형선의 색깔을 제가 선 뭐 1.3선 할까요? 굵기도 굉장히 굵게 0.5 정도로 하겠습니다. 됐죠? 0.5. 자, 그리고 색깔도 뭐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확인. 그러면 여기에 옮겨졌다는 얘기는 그럼 이 스타일하고 이 두께에 이게 따라갈까 이런 얘기죠. 안 따라옵니다. 이거 안 따라와요. 여기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죠? 자, 그런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선택하시면 이게 요소가 선택이 되죠. 반드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선 굵기 뭐 원래대로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여도 자, 그냥 실선 있죠? 실선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색깔 원래 기본 색상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 선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 레이어로 옮겼다고 그래야죠. 그 레이어의 이 색깔 이거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맞죠? 자, 물론 이 레이어 옮겼으니까 감추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감춰지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클릭 하셔가지고 요거 있죠. 모서리 숨기기 보이기, 얘를 이용하셔가지고 필요없는 선을 블렌드 모서리 숨기겠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숨겨지게 되겠죠. 다시 표시하고 싶으면 요 누르셔가지고 숨겨진 거 주황색으로 보이죠? 찍으면 됩니다. 찍으셔도 되겠고, 아니면 다시 또 요거 추가하셔가지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얘는 빼죠.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이 또 빠지겠죠. 그렇죠? 예, 오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우클릭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모두 원래대로 하시면 원래대로 표시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이어를 순수하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의외로 어떻게 바꾸냐고 참 물어보시는데, 아, 그리고 또 하나요. 이거 의외로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이 선을 가지고 제가 외형선만 색깔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보라색으로 잘 표시되죠. 근데 자기는 보라색으로 표시 안 된대요. 색깔 분명히 바꿨는데 안 된대요. 이건 눌러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참, 이건가요? 이건 눌러져 있으면 그런데. 자, 아, 참, 이 레이어, 아니지, 이거 관계없죠. 색깔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범위를, 요거 누르시고요. 이렇게 범위 잡았다니, 이렇게 외형선만 선택한다는 얘기죠. 요거 누른다고 해서 원래 색깔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요거는 무슨 색깔로 관련되어 있냐면, 요 내부색 있죠. 요런 거. 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외형성 같은 경우는 색깔을 임의로 바꾸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여기 이렇게요. 그렇죠? 도면에서 모서리와 스케치 요소의 색을 레이어나 선색 또는 솔리드웍스 색상간 전환할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죠? 얘도 끄고요. 자, 이번에는 자, 보조 투상도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뷰 투상도, 그죠? 표현3도, 뷰 팔레트 좀 배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보조 투상도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창을 다 닫고요.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브라켓을 한번 열어보시죠, 여러분.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파트에서 도면 작성 바로 할까요? 이 사이즈로 오케이 하고 들어오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정면도를 하나 드래그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정면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요 모양을 예측하기가 좀 거시기 하죠. 그렇죠? 어떻게 생겼을까? 몰라요. 그럼 투상도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투상도 같은 경우는 90도 단위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렇죠? 자, 그럼 엄마 스타일을 요거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게 3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치수 기입하기도 좀 그렇고.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뭐냐면 보조 투상도입니다. 예, 찍으시고요. 고품질 하겠습니다. 나서는 요 모서리 찍으면 됩니다. 찍고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기는 글씨는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주소 여기 표시되는 거죠. 화살표도 옮길 수 있고요. 요 화살표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따닥 이렇게 보기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A만 따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 뷰들은 클릭 딜리트 다 지우죠. 그러니까 특정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뷰를 내리고 싶을 때 여기 보조 수상도를 쓰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만 남기고 싶은데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부분도가 되겠습니다. 부분도를 하려면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자, 원 단위로 할까요? 요 중심에서 요 뷰 안에다가 이렇게 원 하나 그리고요.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부분도 내리면 이렇게 부분도가 남습니다. 아, 재밌죠? 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죠? 부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부분도를 없앨 수도 있겠죠. 부분도를 편집할 수도 있고, 부분도를 편집한다는 얘기는 스케치를 편집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좀 작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하고 빨리 나오면 바뀌어야 되겠죠. 부분들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다시 부분대에서 부분도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뭐라고요? 부분도입니다. 부분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이 위치를 살짝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정렬을 꺼버리세요. 배열 분리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를 옮기면 되겠죠. 그렇지만 보통 얘가 있는 위치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렬, 기본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이 중심선을 그릴 때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얘는 지워버리고요. 이건 나중에 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이런 선하고 이런 선을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리고 얘를 찍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자, 어떻게 그리냐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또 표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게 부분도입니다. 부분도. 참, 보조 투상도입니다. 보조 투상도. 모델 투상도, 보이 투상도, 표현 3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팁을 하나 설명드리죠. 스케치라는 게 있겠죠. 얘를 그릴 때 사용했던 스케치를 여기다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쪽에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케치 8번이 있네요.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 스케치를 끌어다 나는 여기다 표시하고 싶다. 지금 눈에 보이죠? 이쪽에 오셔가지고 먼저 여기서 저장부터 할까요? 표시 8번 여기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표시되나요? 지금 안되나요? 안되고 있죠? 자, 그러면 컨트롤 B 해보겠습니다. 표시 안되죠? 그럼 여기에 내려와 보죠. 그 스케치 파일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쪽에서 표시하는 거 좋아요. 이쪽에서 표시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쪽에 표시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도면을 칠 때 그러면 도면을 칠 때 요 도면 뷰 안에 있는 단품의 스케치 요게 숨겨져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이미 도면을 내렸는데,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스케치 표시 원리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만약에 숨겼다, 그럼 이쪽에 숨겨지는 거, 저쪽에 보이는데 이쪽에 안 보인다, 그러면 스케치 원리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그러면 뷰에서는 여기서 지금 스케치 8을 제가 숨겼습니다.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저장했습니다. 컨트롤 탭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어떻습니까? 얘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저쪽하고 맞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케치 표시 원래대로 이렇게 하면 숨겨지고 여기도 숨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스케치를 표시할 일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쪽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참조 영상을 많이 하죠. 뭐 점, 요번에 중심에 오케이 하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점, 이렇게, 아이고 이런,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축도 한번 해볼까요? 기준축 이에서 오케이. 그럼 이렇게 쭉 내려보죠. 됐죠? 예,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탭 이쪽으로 넣으면 이게 표시되나요? 안 표시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점을 표시하겠다, 여기서 축도 표시하겠다, 이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이게 잘 표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점, 축 표시했는데도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자, 스케치 원리대로 할까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표시되고 있죠? 스케치 원리대로 점 표시되고 있습니다. 축은 표시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원래대로 해도 분명히 축을 보이게 했는데, 임시축은 표시되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만든 축이 표시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점 표시입니다. 그렇죠? 원점 표시할 수도 있고요, 점 표시 없앨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점 잘 표시 안 되면 스케치 표시 원리대로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반응이 느린 것 같아요. 자, 기준축까지도 표시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기준축 여기는 이제 표시되는데,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표시되네요. 그렇죠?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표시 숨기시죠? 여기서 표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점도 여기다 표시되죠? 점 표시되고 축 표시되는데, 요 점 표시를 여기서 또 숨겨 놓으면 어떻게 되어 있으면 다음엔 안 표시되겠죠? 그렇죠? 여기 하셔가지고 여기서 보면 여기는 표시되는데 여기는 표시 안 됩니다. 요거까지 다 표시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거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표시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표시 안 되면 우클릭 하셔가지고 스케치 표시, 저쪽에서의 표시 상태 원래대로 이렇게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작업하시다 보면 은근히 필요해요. 은근히 필요합니다. 특히 스케치, 저쪽에 스케치를 여기다 끌어다 쓰는 방법 없냐고 잘 물으시는데 당연히 있죠. 저쪽에서 표시 상태 그대로 표시하고 싶으면 스케치 표시 원래대로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뷰가 있는데 이 뷰 같은 경우는 저쪽 3D 형상하고 연결되어 있죠. 근데 아예 그냥 나는 내가 이 빈 뷰에다가 지정명도 공백도 이런 데다가 지정명도 말고 공백도 있죠. 공백도에다가 마치 스케치를 가지고 마치 이걸 그린 것처럼 그렇게 효과를 내고 싶어요. 아예 스케치화 시키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게 뭘까요? 우클릭 하셔가지고 스케치 뷰로 변환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캐드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낱개로 분할되면 좋은데 덩어리째 들어본다, 그래가지고 캐드에서 다시 한번 폭발을 시키는 거죠. 익스플로드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귀찮고 이걸 그냥 스케치로 분할을 시키고 싶다. 스케치뷰로 바꾸시면 돼요. 스케치뷰로 블록으로 바꾸셔도 되겠고, 스케치뷰로 바꿔버리시면요 이거 그냥 낱개로 됩니다. 지금부터는 3D 형상 연결한 게 싹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스케치예요. 보시면 스케치 아닌데요. 드래그 해보시면 아니, 스케치예요, 스케치. 그렇죠? 이런 경우도 가끔씩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쓰라고 만드는 것이 스케치 뷰로의 변환입니다. 한번 변환시키면 다시 원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설마 컨트롤 Z 하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무식한 말 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자, 스케치 뷰로 변환, 스케치 표시 상태 원래대로 이런 부분, 모서리 숨기기, 정렬, 접선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하셔도, 그리고 각 뷰의 그렇죠? 속성 잘 이해하신다 그러면 기본적인 뷰를 내리신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